시험 전에 파트 1까지는 수업 시간에 다 다루고 파트 2는 이제 교과서거든요. 교과서라서 그건 우리가 짬날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냥 혼자 풀어도 돼요. 위에 파트 2랑 파트 3는 자기가 파트 1 숙제 다 하고 나서 내가 시간이 좀 남는다, 문제를 좀 더 풀고 싶다 하면은 파트 2, 3는 풀어보시고, 일단 파트 1을 시험 전까지 다 끝내는 것을 스케줄로 할 거고요. 자, 여기 12페이지에 545번부터 볼게요. 자, 이 문제는 x라는 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얘가 항등함수일 때라고 했죠. 항등함수. 현준아, 항등함수가 뭐였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x라는 집합에 대해서 항등함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 fx라는 함수에다가 누구랑 누구를 넣어보면 돼? a랑 b를 넣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예진아, f a 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나와야 항등함수예요? 그죠? 요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b를 넣었을 때도 b를 넣었을 때도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그래야 이 x라는 집합에 대해서 얘가 항등함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fa는 a제곱 마이너스 6, 얘가 a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b제곱 마이너스 6, 요게 b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넘겨보면 이렇게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 요거는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로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a, b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의 뭐다? 두 실근이 a하고 b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윤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방정식의 근이 a면 여기다 a를 집어넣을 때 성립할 거고 b를 집어넣을 때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두 식이 요 식하고 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a, b는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2, 3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a 값이 뭐 마이너스 2, b 값이 3, 뭐 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548번으로 가볼게요. 548번은 자, 여기에 함수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네.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성은아,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야?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대. 그러면 fx1이면 뭐야? x1이 화살표를 쏜 걸 맞은 애가 fx1이죠. x2가 맞은 화살표를 맞은 애가 fx2죠. fx1과 fx2도 서로 같지 않대.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원소가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소연아,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야, 반성해라 진짜.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1대1 함수. 자,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순열 조합을 다 배웠잖아, 그치? 이거는 1대1 함수가 몇 개 나옵니까? 이런 거니까. 이렇게 늦게 와. 1대1 함수가 몇 개 나옵니까? 이런 거니까 요거는 순열로 풀면 되는 거죠. 그치? 1, 3, 5, 7에서 A, B, C, D, E로 화살표를 날리는 거잖아. 그런데 겹치면 안 되죠. 그럼 이거 우리가 한마디로 얼마라고 볼 수 있죠? 5P4라고 할 수 있어요. 5P4. 예진 이해되니? 이쪽에 있는 5개 중에 순서대로 4개를 배열하면 그게 1, 3, 5, 7에 화살표를 맞는 애들이 되는 거죠. 봐봐. 내가 요거 중에 4개를 만약에 뽑았어. A, B, D, E 이렇게 4개를 뽑았어. 그럼 이 4개를 뽑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뽑은 다음에 누가 1한테 화살표를 맞을지 누가 3한테 맞을지 이걸 내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뽑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4개 뽑았으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고 화살표를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 화살표를 쏘는 그 짝꿍도 내가 다 정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P지, P.
그지? P. 그래서 요 상황은 OP4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OP4 계산하면 답은 120인데 이거랑 여러분들이 좀 비교할 만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옆에 써놔 얘들아. 요렇게 써 있는 거 말고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함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예안아 이거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란 뜻인가? 1대1 함수보다 얘는 조금 더 까다로운 함수죠.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x자로 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은 애한테 겹치게만 안 쏘면 이렇게 x자로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1이 x2랑 비교했을 때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잖아. 크기 순서가. 그러면 이것도 어때? 이것도 역시 화살표를 맞은 애가 작은 놈, 큰 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알파벳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지만 이걸 생각하기 편하게 1, 2, 3, 4, 5라고 바꿔본다면 자 요런 함수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부르기 편하게 큰 작작 함수다.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쏘는 함수다. 요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럼 이때는 내가 아까 전처럼 이쪽에서 원소를 4개를 뽑은 다음에 누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쏘는지를 내가 정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4개의 원소를 선택하기만 하면 무조건 제일 작은 애가 이렇게 화살표를 맞는 거고 그 다음으로 작은 애가 이렇게 화살표를 맞는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X자로 지나가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저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은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맞아요.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은 1대1 함수고 1대1 함수는 이렇게 풀면 그냥 답이에요. 근데 이런 조건이 나와 있을 때는 이제 P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C로 바꿔야 돼. 1대1 함수는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거고 큰 작작 함수는 내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이미 정해지는 거니까 나는 4개의 원소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2개는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주면 좋겠죠. 이번에 여러분 경우의 수도 시험 범위니까 이거는 사실 함수라기보다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조건이 나왔을 때 둘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넘겨볼게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554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 그지? 그냥 합성만 좀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가나 fx가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2번만 합성해 볼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쵸. f라는 함수 안에 4x-8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4 괄호 4x-8 그렇지. 그럼 한번 풀어주면 16x 32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여기 2번 합성한 거지, 그치? 그러면 3번 합성한 거는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하나씩 그냥이 어떻게죠? 맞아. 이미 우리는 2번 합성한 식을 구해놨기 때문에 그 2번 합성한 식을 다시 한번 f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f 괄호 16x 빼기 40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이제? 그렇죠. fx라는 요 함수에서 요 x 자리에 이제 이 16x 빼기 40이 들어가는 거니까 4괄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3번 합성한 거죠. 그래서 먼저 2번 합성하시고 그 2번 합성한 거를 다시 한번 fx에다 합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4x 마이너스 168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24가 나왔대요. 그러면 64a 마이너스 168이 24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64a가 192가 되겠네. 그럼 딱 봐도 a는 몇이야? 3이죠. 3. 2번입니다. 그지? 네, 그래서 차근차근 그냥 합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로 가서요. 14페이지에 559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59번.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F 합성 G 한 거랑 G 합성 F 한 거를 각각 쓴 다음에 걔네 둘이 똑같다라고 놓으면 A랑 B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 관계식을 우선 찾아주세요. 자, 김성은이 F 합성 G 해봅시다. A 괄호 bx 플러스 2 마이너스 4 전개시키세요. abx 그렇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G합성 fx는요 b 괄호 자 그럼 전개하면은 abx 마이너스 4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성훈아? 이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다고 하는데 똑같다고 할 때 이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요거는 요거끼리 똑같아야 되는 거고 이 뒤에 요거는 요거끼리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앞에 부분은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잖아.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2a-4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2 이렇게 갖고 와야 되고 여기서 넘겨주면은 2a 플러스 4b가 6이다가 돼서 간단히 만들면 요렇게 여기까지는 다 했어.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a, b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뭘 써야 되느냐를 선택을 못 해가지고 못 풀었거든요. 뭘까요? 써야 되는 게? 여러분 그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그거 산술기하를 써야 됩니다. 산술기하. 산술기하가 뭐였는데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0이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였고요. 산술기하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ab가 모두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요게 산술기하였는데 이거는 어떤 단원에든지 언제든지 뭐 수능에서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지. 양수 AB, 그치? 양수라는 조건을 왜 달아줬겠어? 산술기하 쓰라고 달아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A와 이 B 요거를 그냥 그 둘을 그대로 주인공으로 삼아서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돼요. A 플러스 2B를 주인공으로 해서 산술기하 이렇게 쓰면은 이 루트 뭐가 될까? 그치? 얘네 둘이 루트 안에서 곱해지는 거니까 2A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A 플러스 2B의 값이 몇인 걸 알고 있어?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요 놈을 3으로 바꿀 수가 있죠. 요 놈을 3으로 바꿔주면은 이쪽에다 쓰면 3하고 2 루트 2AB가 되고요. 2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되고 양변 제곱해버리면 4분의 9 하고 여기는 2AB 요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AB의 최대값을 찾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2도 어떻게 해버려? 나눠버려. 그쵸? 2도 나눠버려. 그러면 AB가 얼마보다?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AB가 가장 클 때 8분의 9다. 이런 뜻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술기하는 시험 범위 지나갔다고 까먹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어? 아니 시험 범위냐? 그럼 더더욱 기억했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563번 한번 볼게요. 자, 563번은 FGH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요게 GX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써봅시다. F 합성 GX 요거부터 써볼 건데 F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F 안에다가 GX 요거 3분의 2x 플러스 5 이거를 그냥 넣어준 모양 요 모양까지밖에 못 쓰죠. 맞죠? 그것이 hx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4x 플러스 8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주여가 저런 모양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죠? 이게 f 안에 복잡한 게 들어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하잖아. 우리가 제일 편한 거는 그냥 fx가 뭐뭐뭐뭐 이렇게 써있는 게 제일 보기 편하잖아.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는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였죠? 아, 역함수 필요 없어. 이 부분을 그치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덩어리를 그대로 그냥
t로 치환해 버리는 거야. 얘를 t로 이렇게. 그게 얘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윤서야, 이 분수를 t로 만든다는 얘기는 3분의 2x 플러스 5가 t가 되게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x눈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양변은 어떻게 했겠어? 뭐라고? 요거를 여기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어떻게 했겠어? 3을 곱했겠지. 그럼 이쪽이 3t가 됐겠죠? 그 다음에 5를 어떻게 했을까? 이항시켰겠죠? 그리고 2로 나눴겠지. 그래서 2분의 3t-5 요렇게 x는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한 게 왜 중요해?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돼 이제? 오른쪽에, 그지? 오른쪽에 여기 x 자리에다가는 방금 정리한 얘를 갖다 넣어줘야죠. 그쵸? 요거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신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t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t는 하고 얘 하나 여기 x 자리에 요게 들어갔으니까 요 부분을 뭐라고 쓰면 적당할까? 그럼 여기 곱해지는 순간 약분되면서 2가 뿌려질 거 아니야. 6 거기다 얘까지 쓰니까 그치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요렇게 쓰면은 이게 사실 그냥 fx로 쓴 거나 똑같은 거예요. ft나 fx나 문자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린 여기다가 그대로 내가 찾고 싶은 게 f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t 자리에 그냥 얼마 넣으면 끝나? 1 넣으면 끝나요. 그죠? t 자리에 1 넣으면 끝난다.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니까 여기도 1 집어넣어서 답은 몇이에요? 4가 되는 거지. 그치?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어차피 찾고 싶은 게 F1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요 모양 있지. 요 모양에서 그냥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얼마가 되게 해도 될까? 이게 1이 되게 해도 돼. 얘가 1이 되게 만들면 이쪽 값이 그대로 답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1이라고 놓는 순간 얘를 1이라고 놓으면 3분의 2x 플러스 5를 1이라고 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 x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를 찾아보면 되죠. 그죠? 3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1로 만드는 순간 이 자리에는 몇을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바로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나오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fx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푸는 방식으로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가 복잡한 모양일 때는 그 안쪽에 있는 것을 통째로 t로 치환하는 방식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565번으로 가서 요거는 그래프만 볼 줄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자, 재현이가 한번 보자. 요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려면 요 값을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요거 찾으려면은 F 합성 G1의 값을 찾고 싶잖아.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아니 G1부터 찾아야 돼. G1. 그치? G1의 값이 어딘가? 그러면 gx라는 함수를 보니까 gx라는 함수에서 x자리에 1이 들어가면 얘가 여기 뻥 뚫려 있으니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여기까지 가겠네. 그지? 그러니까 G1의 값은 얼마예요? 2인 거죠. 얘가 2입니다. 그러면 주여가 F2를 찾으라는 거네. 맞죠? F2의 값은 얼마인데 주여가? 뭐시라고? 2라고? 지금 얘가 fx 그래프인데요. 여기다가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나? 지금 요 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2,0을 지나가고 있잖아. 그지? 그럼 x에 2 집어넣으면 y가 0 나와요. 이런 뜻이잖아. 맞죠? 그래서 f2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을 찾으려면 이거부터 찾아야 돼. f2분의 3. f2분의 3이면은 어디쯤이냐면 요 fx 함수에서 2분의 3이면 1과 2의 딱 어디예요? 딱
중간이죠. 딱 중간. 그지? 딱 중간에 2분의 3, 1.5가 있을 거고 거기에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띠리리리리 나오는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거잖아. 그지? 당연히 얼마겠니? 0과 2의 딱 중간에 나오겠죠. 그쵸?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x값이 중간으로 들어가면 y값 중간으로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 값은 1이 될 거고 그럼 f 2분의 3이 1이니까 우리는 뭘 찾으면 끝나 이제? G1을 찾으면 끝나지. G1 자 주여가 G1은 얼마지? 그죠? 아까 찾았던 거죠? G1은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함수값만 찾으라는 문제는 주어진 그래프들을 보면서 요로 들어가서 요로 나오고 요로 들어가서 요로 나오고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6페이지에 571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몇 번을 집어넣으래요? 100번을 집어넣으래요. F 100의 2분의 1입니다. 그쵸?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규칙이 있어. 규칙이. 그치?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라. 그런 문제고 자, 얘 하나 F 2분의 1부터 찾아볼까? 얼마니? F 2분의 1이요? 예. 어떻게 하면 2가 나오죠? 어떻게 해요? x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네. y값이 얼마예요? 이런 질문이잖아. 네.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x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2분의 1 여기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지 않을까요? 1이요. 그 함수값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f 합성 f 2분의 1을 계산한다는 것은 방금 f 2분의 1이 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f 1을 찾는다는 거예요. f1. 0. f1이 0일까요? 0이요. 왜 0이죠? 0이죠.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지 마. 무섭잖아. 1을 어떻게 해요? 1을 집어넣었잖아. 네. 근데 여기 지금 뻥 뚫려 있는데요?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2요. 그쵸. 여기 뻥 뚫려 있으니까 지나가. 여기도 뻥 뚫려 있으니까 지나가. 여기까지 가야지. 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1,2를 지나가는 거니까 얘가 2인 거예요. 그죠? 맞아. F 그러면 3번 합성하면은 요게 이제 방금 찾은 2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이런 뜻이니까 F2가 되겠고 F2는 2 집어넣으면 0인 거 보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번을 집어넣으면 1이요. 4번을 집어넣으면 다시 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F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니까 1 됐네. 그치? 그럼 어때? 반복이 시작된 거 아닌가? 1, 2, 0. 그럼 그 다음도 1 나왔으니까 2, 0, 1, 2, 0, 1, 2, 0, 1, 2, 0이 반복되겠네. 3개씩 반복. 그치? 그러면 소연아 3개씩 반복되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3으로 어떻게 봐야 돼? 나눠봐. 나눠봤을 때 몫이 중요할까요? 나머지가 중요할까요? 나머지가 중요하지. 그러면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지)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이 반복되고 있는 숫자들 중에 몇 번째 거? 첫 번째 게 답입니다. 첫 번째 거. 그래서 요 놈을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반복되는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프를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576번 이제 역함수가 등장을 하네요. 576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 정석으로 푸는 방법보다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역함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역함수에서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F 역함수 A가 B입니다 이런 거 만났을 때 무조건 어떻게 바꾸려 했어? F
B는 A 이렇게 바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있잖아. 자, 봐봐. F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왔어요. 이런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하고 하기 빨라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겠지. 또는 내가 f 역함수 28의 값을 k라고 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도 돼? f k는 28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f하고 f 역함수가 이제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얘를 이렇게 바꾸던지 아니면 처음에 써있던 식을 이렇게 바꾸던지 바꿔주신 다음에 자 그럼 이걸로 해보자면 내가 찾고 싶은 거는 f 역함수 28을 찾고 싶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자리가 28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지? 요 자리가 28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자리가 28이 되려면 x에 몇을 넣어야 돼요? 5 넣으면 되죠, 5. 그러면 그 5라는 값을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x자리에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0 빼기 1이니까 9가 되면서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바로 답 나온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여기서도 요거하고 원래 거 요거를 비교해 보자면 이번에도 결국 뭐야? 6x-2가 있던 자리가 얼마로 바뀌었다? 28로 바뀌었다. 이번에도 x에는 몇을 넣어야 돼요? x자리에 5를 넣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x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그때 계산한 값이 k가 되는 거죠, k가 이렇게 그렇게 풀어도 역시 k값은 3이 나올 거고 아무튼 역함수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잘 활용해봐라 라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꼭 안에 들어있는 게 숫자가 아니라 식이더라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전 T로 시간에서 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더 빠른 풀이는 이게 더 빠르지 않아? 그쵸? 이거 생각만 하면 금방 한 30초면 풀거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는 자, 580번인데요. 580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 fx라는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윤서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가 생각나? 제발 대답해줘.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에서 끝나면 안 돼.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잖아. 어떤 거지? 너 함수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아, 이거 모르는 건 너무 섭섭한데. 얘 하나 뭐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맞아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게 있어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윤서야. 그럼 지금 있는 얘는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뭐야? 공역이 4, 5, 6, 7, 치역은 5, 6, 7.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그냥 1대1 함수야. 그럼 윤서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역함수가 뭐냐? 화살표 뒤집어 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만약에 만든다면 화살표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이게 역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지. 왜 아니야? 4가 화살표를 못 쐈으니까. 맞죠? 그럼 다시 정리.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대답이 나와줘야 돼.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지금 봐봐.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집합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 x라는 집합이 정의역이면서 동시에 공역이기도 합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근데 우리는 1대1 대응을 만들고 싶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랑 치역이 또 같아야 되잖아. 그럼 가연아, 이 x라는 집합은 정의역이면서 공역이라 그랬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랑 치역이 또 같아야 되니까 결국 x라는 집합은 뭐이기도 해? 치역이기도 해요. 그쵸?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여러분 풀이 방법을 외워버려.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얘가 이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x는 a를 긋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y는 a를 그었을 때 그 a가 교차되는 요점이 반드시 지금 그림처럼 이 2차 함수 위에 찍혀 있어야 됩니다. 찍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서로 하나씩 짝을 이룰 수 있잖아. 남는 애들 없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범위를 잘라주고 얘가 1대1 대응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점이 이쪽에 찍히면 안 돼. 만약에 점이 이쪽에 찍혀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거 1대1 함수니? 아니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내려갔다 올라가면 1대1 함수 아니죠. 가로축, 가로성금 두 번 만나니까. 그래서 초록색 같으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 축보다 2차 함수의 축보다 오른쪽에 a,a가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자 a,a를 지나가는 거니까 a,a를 여기다가 일단 대입을 하세요. 요 식에다 대입하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a가 돼가지고 넘기면 2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가 0이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가는 a 값이 뭐뭐 나와? a는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봐봐. a 값이 왜 두 개 나오냐면 a,a를 집어넣었을 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점 중에 어떤 점을 찾고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놈이 답이야? 큰 놈이 답이야. 큰 놈. 그쵸?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지만 역함수 단원에서 언제든 1대1 대응을 물어볼 수 있어. 그냥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그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585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f하고 g가 주어져 있는데 f 합성 g 역함수 x가 이렇게 됐을 때 함수 fx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이거 우리 정석으로 좀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일단 요 안에 g 역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g 역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g여가 지금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gx의 역함수를 내가 찾고 싶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해보자. 어떻게 하더라? 일단 역함수의 포인트는 누구누구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근데 이렇게 써있으면 보기가 불편하잖아. y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어떻게 써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자리를 먼저 바꿔도 되지만 우리는 항상 뭘로 먼저 정리했죠? x는으로 정리했죠?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할래? 3을 곱해요. 3y는 x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넘기면 3y 플러스 3은 x 이렇게 되지. 그럼 x에 대해서 정리됐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끝나 주요가? x, y 바꿔버리면 되지. 그럼 요쪽이 y가 되고 여기가 3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겠지. 자, 그러면 g 역함수 x는 성은아 뭐라고 쓰면 돼? (3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g 역함수를 직접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g 역함수 x 요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걸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괄호 3x 플러스 3은 이쪽 6x 플러스 1 맞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fx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아까 딱 한 거네, 그지?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얘하나 요걸 어떻게 하랬지? 아까 했잖아 우리. t 그치? 치환해요. 그쵸? 치환. 얘를 t로 치환해요. 그러면은 3x 플러스 3을 t로 치환했으니까 x는 뭔가요? 넘기고 나누니까 3분의 t-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 3분의 t-3을 그대로 오른쪽 x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였지? 이렇게 넣는 거였죠. 그쵸? 그럼 가연이 해보자. ft는 어떻게 돼? 몇 t? 근데 6이 있고 여기 뭐가 곱해졌어요? 곱해졌잖아. 6하고 3하고 어떻게 될까? 약분이 되겠죠? 약분되고 얼마가 남아요? 2가 남겠지. 그럼 2를 분배시켜주고 끝에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ft가 2t-5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우리는 마지막에 fx는으로 쓸 때 문자만 그냥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자만 t만 x로 다시 바꿔버리면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답이죠. 근데 이 개수만 맞춰주고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3x가 t 빼기 3이니까 2배 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죠. 자, 그래서 답은 2x-5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590번 보겠습니다. 자, 590번. 자, 이것도 지금 사실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범위가 요렇게 잘린 거죠. 요렇게. 요렇게 2개 잘리고 요렇게 2개 잘려가지고 이것도 전에 많이 했다. 이렇게 2개 잘리고 이렇게 2개 잘리면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직사각형이 보여요. 직사각형. 그러면 직사각형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무슨 선이 그어져야 돼? 대각선. 맞아. 이 문제 키워드는 대각선이에요. 내가 이 영역을 잘라놓고서 대각선에 해당되는 그런 함수를 찾으면 그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을 이루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잘라주세요. x의 범위가 3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y의 범위를 잘라줄게요. y는 마이너스 5부터 11까지. 자, 이렇게 자르면 내 눈앞에 지금 직사각형이 딱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서 내가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를 그려볼 건데 얘네 둘 다 1대1 대응이 된다. 그럼 윤서야, 뭐가 그어져야 돼? 무슨 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야, 너는 진짜 내가 심지어 여기다 써놨잖아. 무슨 선이 그어져야 돼? 대각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네 눈앞에 보이는 직사각형에 대각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응? 들어줘 제발. 응? 대각선이 그어져야 돼. 그러면 대각선은 여기 몇 개 그을 수 있는 윤서야? 2개 그을 수 있죠? 요렇게 올라가는 방향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 반대로 내려가는 방향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데 누가 누군지도 벌써 정해준 거예요. 왜냐면 얘는 a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무슨 색깔인 거야? 얘가 바로 빨강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c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음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얘가 초록색인 겁니다. 그쵸? 그쵸? 자, 근데 빨강색 직선은 보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얘 하나 이거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3 컴마 마이너스 5. 요거는요?
5,11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럼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데 현준아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을 때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뭘 찾으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 찾을 때 점이 두 개 있으면 기울기 찾으면 되지, 기울기. 자, 기울기 어떻게 찾아? 8분의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1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2네요, 그쵸? 자, 그럼 기울기가 2면서 5분의 11을 지나가네, 5,11을 지나가네. 바로 써볼까? y는 2괄호 x 마이너스 5 x-5 플러스 11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윤서야, 얘가 지금 누구 찾은 거야? fx, gx? fx 찾은 거야? gx 찾은 거야? fx 찾은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고? 2고 b 값이 얼마다? 11이라고요? 1이라고. 자, 이제 초록색으로 갈게요. 윤서 해봐.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5 컴마 마이너스 5. 반대쪽은요? 여기는 이게 무슨 선이니? 이게 무슨 선? 이 점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어때요? 뭐가?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 점선은 뭐야? 몇 컴마 몇이야 여기가?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을 거지? 그럼 점 두 개를 이용해서 뭐부터 찾으라고? 기울기부터. 기울기 어떻게 찾아?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그치? 그러면은 8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마이너스 3,11을 지나간다. 자, 바로 직선 쓸 수 있죠? y는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2괄호 x 플러스 3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쵸? 됐니? 자, 그럼 이게 지금 누구 값이야? C 값, D 값, 그치? C가 마이너스 2, D가 5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fx, gx를 다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찾으라고 한 게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f 합성 g 역함수 1이에요. 자, 이거는 성은이가 찾아볼게. f 안에 g 역함수 1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성은아. 요것도 찾아야 돼, g 역함수 1부터. 그죠? 그러면 g 역함수 1의 값을 k라고 해보면 g 역함수 1이 k니까 이런 거 항상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gk는 1이라고 쓸 수 있죠. gk는 1. gx가 요거였잖아, 그지? 요거였잖아. 맞죠? gx가 요거. 그럼 얘한테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요,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gk를 써보면 g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5인데 걔가 1 나와요. k가 얼마겠어? 3? 그죠? 2죠. 2. k는 2. k가 2입니다. 그럼 k가 2면은 요 놈이 2란 얘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f2를 찾으면 끝나는 거지. f2. f2는 fx. 여기다가 2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얼마야 그럼? 5가 되겠네. 5. 그쵸? 답은 5가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기울기 항상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주어지지 않으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둘 다 생각해야죠. 아무튼 포인트는 이렇게 영역이 대각선을 그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대각선 형태로 그어져야만 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9쪽
여기서 두 문제만 더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럴게요. 자, 요 문제 중에서는 597번을 보겠습니다. 자, 597번에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 그럼 요 상황을 요렇게 한번 해볼게. x라는 집합 1, 2, 3, 4, 5에서 역시 x라는 집합 1, 2, 3, 4, 5로 함수를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 하나. 이 점 찍힌 걸 보니까 이 fx라는 함수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가요? 세 개가 보이네. 네. 몇 컴마 몇을 지나죠? 뭐라고 해야 되지? 몇 컴마 몇을 지나냐고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개 다 얘기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1,1, 2,5, 3,5, 5,3. 그치? 그럼 1,1을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화살표를 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1이 1이 2한테? 2요. 1 1한테 쏘고 2는 5한테 쏘고 그리고 5는 3한테 쏘고 이것까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x에서 x로 가는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 윤서야, 역함수가 존재하면 뭐야? 1대1 대응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아있는 원소가 3이랑 4 두 개 남았잖아. 이 3하고 4는 반드시 누구 또는 누구한테 써야만 해요? 2 또는 4한테 써야만 하죠. 그쵸? 뭐 이렇게 쏠지 아니면 x자로 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 4는 무조건 2, 4한테 써야 돼. 그치? 그건 확실해.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f 역함수 2랑 f 역함수 4의 값을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요렇게 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f 역함수 2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그죠? 2가 화살표 뒤집으면 3한테 쏜 거니까 얘가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f 역함수 4는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지.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그치? 하지만 어쨌든 둘이 더하면 답은 무조건 몇이야? 7일 수밖에 없죠. 그치? 요렇게 우리가 함수를 조금 더 우리가 눈에 잘 보이도록 요렇게 그려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95번이나 9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에 교재에서도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아서 안 골랐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죠? 역함수면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로, 그죠? 여기 y축으로 들어가면 돼요. 역함수 c를 찾으라 그러면 y축에서 c를 찾아가지고 c로 들어가면 x가 얼마 나오는지 보는 거였지, 그치?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유형으로 가서 옆에 유형에서는 601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함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 있는데 f와 f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쵸, 항상 우리는 이거를 f와 누구의 교점으로 생각해라?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생각해라. 윤서 이거 알고 있었지? 그죠? 항상. 왜? 왜냐면 f하고 f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늘 대칭을 이루잖아. 맨날 그랬잖아. fx가 이렇게 가고 y는 x가 이렇게 가면 역함수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f하고 f 역함수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항상 y는 x가 같이 꼽살이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함수를 찾을 필요가 없다. 역함수 찾지 말고 f와 y는 x의 교점으로 늘 생각해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자, f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p라고 했는데 이 p를 찾을 때 역함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지? 우리는 그냥 자, y는 3x 플러스 8이라는 요 함수와 가연아 누구의? 역함수 찾을 필요 없다고 내가 5초 전에 말했잖아. 역함수 찾을 필요 없다고. 뭐랑의 교점을 찾으라고? 그래, 이거랑 y는 x의 교점을 찾으라고요. 여기서 역함수 찾고 있으면 바보야. y는 x와의 교점, 얘네들의 교점 찾으면 그게 곧 역함수와의 교점이라고요.
자 그러면 가연아 이거 둘의 교점 어떻게 찾아? 교점 찾는 식이 뭐예요? 요거랑 그냥 갖다가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죠. 그래서 3x 플러스 8은 x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2x가 마이너스 8이니까 x가 마이너스 4입니다. x가 마이너스 4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란 얘기잖아. 그럼 가연아 교점의 y좌표는 뭘까? 그쵸. 그러니까 교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면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거기에서부터 원점 0,0까지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그치? 이거 뭐 엄청 많이 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값의 차이가 몇이고 4고 y값의 차이는 몇이고 4고 어떻게 하는 거였어?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치? 그럼 루트 32니까 얼마가 돼요? 4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F랑 F의 역함수가 y는 x에서 원하는 거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4면은 나머지 하나도 마이너스 4예요. x 좌표가 마이너스 4면 y 좌표도 무조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 얘기한 거죠? 맞아요.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당연히 y도 마이너스 4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4루트 2 이렇게 푸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그 숙제 했던 것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몇 쪽에 몇 번 얘기해 주세요. 저 10쪽에 533번이랑 538번. 일단 533번부터 볼게요. 533번은 F함수, G함수가 나왔는데 서로 같은 함수라 그랬네. 같은 함수라 그랬으니까 자 내가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3개 있잖아 주어가. 그러면은 이 3개의 값부터 구해보자. F-2랑 F-1이랑 F0 이렇게 3개부터 구해보면 F-2가 얼마 나와요? (0인가) F-0 나오고요. F-1은? -2 나오고 F0은? 0 나오네 그치? 근데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값이 GX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그러니까 G-2도 0 나와야 되고 G-1도 -2 나와야 되고 G0도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니? 그쵸? 자 그러면 G-2라는 거는 여기다가 -2를 넣으라는 거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안에가 -1 되면서 절대값하면 1 되죠. 그럼 그냥 A 플러스 B 되지 않니? 그쵸? 그러니까 G-2는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지금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G-1이면 여기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0 되겠죠? 다 없어지겠네 이렇게? 뭐만 남아? B만 남죠? 그럼 B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네 그치? 뭐 여기까지만 있어도 충분하죠? B 값이 -2면 요게 -2니까 A는 얼마? A는 2가 될 거고 A-B의 값은 4가 되겠네 그치? 맞죠? 이렇게 풀면 되고요. 또 몇 번이라 그랬죠? 538 538번 볼게요. 538번은 자 이거 그거네. 이게 무슨 문제야 주어가?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이 문제의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윤서야 이 문제의 키워드 대각선 아까 그거잖아. x의 범위 자르고 y의 범위 자르면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인다? 이렇게 뭐가 보인다? 직사각형이 보이고 직사각형 영역에서 1대1 대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각선이 그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기울기가 양수인 것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범위를 잘라 놓고서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1, x는 2가 되겠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 y는 7이 되겠고요. 자,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대각선이 요렇게 그어져야 되겠지.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는 대각선이 그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연아 여기가 몇 컴마 몇인가? 그치. 여기는요? 그렇죠. 자, 그럼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지? 뭐부터 찾으면 돼?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이 방법을 더 선호해요. 이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기울기를 찾아서 푸는 거.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은 3분의 9니까 3이네 기울기가. 기울기 3이면서 2,7을 지나가는 직선 한 번에 써보자 가연아. 오케이. 그러면 3x 플러스 1 해가지고 3, 1 더하면 답은 4. 주어가 아까 푼 거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니? 아까는 이게 두 개 있었잖아. 두 개 있었고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훨씬 간단한 문제죠. 1대1 대응 문제. 또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답지 그때 내가 토요일에 뽑아놨는데 안 가져왔니? 600번이요. 600번이요? 몇 쪽이에요? 19쪽이요. 이거는 그거야. 그 3,1을 fx가 지나가지.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 x 자리에다가 1,3이네. 여기 x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가 몇이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f1이 3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봐봐. 1,3을 역함수도 지나가는 거야.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역함수에다가도 1,3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3은 f 역함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건 뭐야? f 3이 1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1차 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요거하고 f3은 1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있으면 1차 함수 구할 수 있죠. 그냥 y 그 fx를 1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게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